팟캐스트 고저스 라디오 원에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블로그. 오늘은 염색할 때 미용사가 말하는 반사빛 무슨 뜻일까요? 라는 내용의 블로그이고요. 2026년 1월 10일 2달 전에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헤어 디자이너 분들보다는 고객님들 층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봐도 재밌기도 하고 다 이해는 하겠지만 또 새롭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미용실에서 염색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색은 반사빛이 차가워요. 이건 반사빛이 조금 어두워요. 이런 말 종종 듣지 않으시나요? 처음 들으면 솔직히 좀 멍해집니다. 반사빛? 그게 뭔데? 저도 손님들 표정 보면 바로 알게 됩니다. 낯설고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의자에 앉아있으면 괜히 묘하게 긴장되고 나한테 색이 어울리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감도 안 잡히는데 설명은 또 어렵게 들립니다. 반사빛 대충 어떤 뜻인지는 알고 있지만 대충 생각하기엔 미용사쌤의 설명을 듣고 소통하기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반사빛 색을 보려면 빛이 필요하고 빛이 생기면 그 빛이 색을 반사시켜 내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반사빛입니다. 완전 간단하죠? 그렇다면 미용실에서 디자이너 쌤들과 상담할 때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말하는 반사빛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사빛이 차가워요. 붉지 않다는 뜻으로 애쉬, 카키, 블루, 쿨, 민트 등 대체적으로 한색이 느껴지는 브라운과 추운 느낌을 주는 색을 비유할 때 차갑다고 합니다. 여기 이미지를 보실까요? 모발 보시면 파란색, 초록색, 그리고 짙은 차가운 보라색, 그리고 여기 라벤더색처럼 보라색인 보라색인데 약간 푸른색이 들어간 청보라색 느낌이 나죠? 이 색상들을 통칭해서 좀 차갑다 라고 합니다. 한색이라고도 하고요. 브라운이지만 약간 카키색 느낌이 나죠? 매트한 또 좀 칙칙해 보이는 좀 짙어 보이는 색상들, 이런 계열의 브라운도 반사빛이 차갑다고 하면은 맞습니다. 또 보시면 여기 차트를 보시면 시원한 애쉬 계열이 있죠. 그리고 블루 그린, 그러니까 청록색 계열, 그러니까 약간 매트 카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옐로우 그린, 이거는 이제 매트, 또 올리브색, 이런 색상들 약간 차가운 느낌이 있으면 좀 반사빛이 차갑다, 시원한 느낌이 있어도 반사빛이 차갑습니다 라고 표현을 미용사분들이 많이 합니다. 표현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모발을 보면 갈색이지만 좀 시원한 계열의 차가운 계열의 갈색이죠. 이미지 자체를 굉장히 세련돼 보이기도 하는데 피부 자체가 쿨톤인 분들 있죠. 쿨톤 분들은 이런 차가운 브라운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또 되게 비비드한 이런 푸른 색상들 있죠. 하늘색, 초록색, 이런 색상들도 뭐 반사빛이 차갑다 그러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쉬 그레이, 블루 애쉬, 이런 색상들도, 그리고 이런 색상들도 차갑다. 그리고 오른쪽에 하이라이트처럼 된 이 투톤 또는 이제 시크릿 투톤, 이런 색상들 보시니까 클래식 블루나 이제 코발트 블루로 염색을 했는데 어쨌든 차갑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반사빛이 차갑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색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체로 2010년대부터 꾸준히 인기 있는 색이며 한국인 모발에 표현하려면 탈색, 표백, 톤업 작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탈색을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기술 좋은 한국의 헤어 디자이너 분들은 손쉽게 가능합니다. 한국의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탈색을 엄청 잘하죠. 그래서 이런 색상 내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거는요, 반사빛이 탁 헤어입니다. 먼저 탁하다는 단어에서 주는 느낌이 예쁘지 않다, 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모발을 보시면 좀 탁한 느낌, 그러니까 맑지 않는 하늘 또는 짙은 회색, 어둡다, 칙칙하다, 깨끗하지 않다, 그런 색상들을 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색상들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짙은 회색이 있죠. 탁하다, 짙다, 깨끗하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색 자체가 이쁘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가 아니라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반사빛이 그렇다는 거고요. 같은 갈색이라도 조금 칙칙하고 탁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아까 위에서 본 보라색과 또 다르죠. 뭔가 보라색에 회색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런 색이 나오는 염색약이 있다. 염색을 하면 이렇게 탁한 브라운이 나오는 겁니다. 염색 상담에서 말하는 반사빛이 탁하다는 건 기본 톤이 짙어 보이고 빛을 받으면 색이 맑지 않은 짙은 회색, 카키, 쿨브라운, 짙은 청보라색 등에서 둔해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둔해 보인다는 건 말 그대로 진짜 칙칙하니까 무겁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회색인데 약간 짙은 느낌이 있죠. 자, 이런 회색을 내기 위해서 청보라색이라든가 애쉬바이올렛이라든가 라벤더, 애쉬 블루 같은 색상을 염색을 하면 이렇게 색이 칙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베이지색인데 색이 좀 탁해 보이죠. 밝은 베이지가 아니라 좀 탁한 베이지 느낌이 나죠. 예, 이런 경우도 이제 반사빛이 탁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인이 했을 때 신비롭고 세련돼 보이며 어둡다라는 이미지와 또 다른 감성 느낌이며 탁한 색이 더 매력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간혹 반복 염색이나 염료 누적으로 투명도와 선명도가 떨어져 자연광보다 실내 인공광에서 더 예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탁하다보다 신비하다라는 느낌이 더 느낌적으로 맞는 명칭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비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탁하다보다 이제 신비하다. 그러니까 언어가 참 재밌네요. 같은 언어고 뜻이 다른데 또 어떤 건 또 뜻이 같고 언어는 다르고. 자, 이번엔 반사빛이 짙어요. 그러니까 반사빛이 짙다라는 건 어둡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짙다고 하면 거의 다 이제 고객님들도 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어둡다 또는 딥하다라는 것을 비유할 때 짙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반사빛보다는 명도나 채도가 짙어요가 더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좀 어둡습니다, 밝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채도, 명도에 맞춰서 좀 짙다라고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반사빛도 물론 짙기 때문에 진짜 짙잖아요. 짙고 진하기 때문에 짙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색상들 보면 같은 짙은 브라운인데도 색이 좀 깊이가 있죠. 같은 어두운 갈색인데도. 또 이분도 보시면 여기 한국분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색이 검었진 않는데 중간에 하이라이트 느낌도 있고, 아마 하이라이트 탈색을 했던 분이 이 짙은 반사빛이 짙은 색으로 염색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톤다운을 했는데 물이 자연스럽게 빠져서 이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고, 좀 한국 여성분들도 이런 색을 많이 하는 추세죠. 무작정 검은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남들보다 다른 톤다운을 좀 원하는 경우도 있죠. 자, 여기 아래쪽 내려가도 아마 이런 색상들은 기존에 못해도 밝은 염색이 되어 있어야 이런 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사빛이 눈에 칙칙한 색이 눈에 띄려면 염색하기 전에 베이스가 밝아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하이라이트도 돼 있죠. 예, 이런 게 그 증거죠. 예쁘게 짙어진다, 예쁘게 칙칙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밝기나 색의 진함을 반사빛으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반사빛을
반사빛을 표현한 거다. 짙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해가 가장 잘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반사빛이 약해요. 옅은 베이지색이나 주로 탈색 모발에 잘 표현되는 옅은 색상들을 표현할 때 반사빛이 약하다고 합니다. 명도로 비유를 하면 밝다, 채도로 비유하면 옅다 라는 비유 가능합니다. 좀 색이 이제 표현법이 좀 웃기긴 한데, 자, 명도로, 그러니까 색의 밝기로 보면 굉장히 밝고, 채도로 비유하면 되게 옅어요. 그래서 반사빛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밝지만 색이 눈에 잘 안 띄는 색. 특히 이런 색상들 보면 우리 백금발색 있죠, 요즘에. 탈색하고 나서 보색 샴푸를 쓴다든가 보색 트리트먼트를 쓰고 물이 빠지면 예쁜 금발로 바뀌죠. 또는 수채화 느낌으로 염색을 하는 분들 많죠. 요즘 강사님들도 그렇고, 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물 빠짐 때문에 진하게 하진 않고 처음부터 아예 옅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쁜 백금발로 나중에 물이 빠지라는 그런 뜻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옅은 반사빛이 약한 이런 약들, 그래서 명도가 높은 13번, 14번의 염색약을 좀 사용하는 경우 있고, 또는 색상이 없는 클리어 같은 염료가 안 들어있는 그런 염색약을 또 쓰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반사빛이 약하다. 그런데 요즘 2020년대 색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색 보면 핑크 바이올렛, 옅은 핑크 바이올렛인데 제가 제 입에서 옅다라고 하죠. 진하지 않으니까 옅은 거고요. 이 옅은 색이 또 빠지면은 이 위의 색처럼 베이지 또는 백금발 베이지 색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그 수채화, 파스텔보다 더 옅은 수채화 느낌, 그러니까 뭐 계절로 따지면 봄 같겠죠. 봄에 가까운 이런 색상이 유행을 하고, 이런 것을 반사빛이 약하다 또는 옅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에 흔히 탈색을 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흔한 색상들이죠. 코럴 핑크, 그리고 또 핑크 바이올렛 또는 무슨 플럼, 그러니까 자두색, 뭐 이름 종류 다양하죠. 그리고 베이지, 옅은 베이지, 그리고 옅은 라벤더색, 청보라색, 되게 옅은 색이죠. 이러한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탈색 표백 과정이 필요하며, 대부분 최소 18레벨 이상의 고명도 탈색이 탈색 모발에서 구현됩니다. 물론 짙고 어두운 모발에서도 반사빛을 충분히 약하다 또는 혹은 옅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짙은 모발에서도 반사빛을 약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색감이 눈에 띄게 인지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밝기가 필요합니다. 탈색이 잘 된 모발에서 더 눈에 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짙은 색에서는 이 반사빛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완전히 진한 블랙이라던가 진한 블루블랙이라던가 이런 색이 아닌 이상은 잘 눈에 띄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반사빛이 선명하다는 표현은 대체적으로 밝은 고명도의 헤어 컬러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사빛이 눈에 잘 들어오는 거는 탈색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러고요. 옅은 염색약을 사용해도 이렇게 색이 잘 나오죠. 그렇지만 탈색은 손상을 많이 일으킵니다. 자, 반사빛이 따뜻해요. 뜨거운 색, 딱 느낌 오시죠? 자, 주황색, 구릿빛, 코럴 핑크, 그러니까 한글로 하면 오렌지, 또 쿠퍼, 연다홍색, 분홍색 등 눈에 보이기에 따뜻하다라는 색 감성적으로 따뜻하게 느껴지는 색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따뜻하다, 포근하다, 그리고 어려 보인다, 그리고 어린 우리 꼬마들 또는 어린 여자아이들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색상들이죠. 그래서 이런 색상들 보면 따뜻한 반사빛이다, 반사빛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난색 계열의 색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색상들 중에서 오렌지색 그리고 진한 핑크 유행이 잘 안 오죠.
유행이라기보다 이제 피부톤에 어울린다던가 개성이 좀 있는 분들 외에는 거의 다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안 어울리는 색이 아니라 익숙해지지 않았을 뿐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유행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 색이 참 잘 어울리는 가을 웜톤이라든가 봄 웜톤 이런 분들도 이 색을 하기 싫어요. 어울리는 건 알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개성 있는 분들은 또 찾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으면 하는 색 계열입니다. 퍼스널 컬러 관점에서 보아도 한국인 중 충분히 잘 어울리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아직은 매니아층을 제외하면 선뜻 선택하기엔 낯선 색으로 남아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컬러는 동양인의 멜라닌 대비를 표현하는데 그리 까다롭지도 않고, 그러니까 동양인의 그러니까 멜라닌이 있는 상태에서, 탈색이 안 된 상태에서도 색을 표현하기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제대로 표현되기만 한다면 얼굴의 혈색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진 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웜톤 피부를 가진 분들이 봄의 웜톤, 봄 웜톤 색을 가진 분들이 참 혈색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진 색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유행이 꼭 오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지금 봐도 예쁘지만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밤사빛이 선명해요. 그러니까 비비드 헤어라고 한 이런 색상들. 그러니까 네온 컬러 또는 야광색 뭐 이런 눈에 딱 들어온 색상들 있죠. 네, 맞습니다. 초록, 찐초록, 찐파랑, 찐보라, 찐초록, 찐핑크 이런 선명한 색상들을 반사빛이 선명하다라고 합니다. 비비드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 차이겠지만 반사빛이 굉장히 선명하고 진하고 비비드해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명한 색감은 쨍하고 눈에 띄는 색이 튄다고 느껴질 만큼 존재감이 분명한 컬러를 말합니다. 쨍하고 눈에 띄는 흔히 말하는 찐색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이 색을 그렇게 오래전도 아니지만 10년대쯤에는 외국 미국이나 이제 백인에 가까운 나라들에서 보면 이 색을 이모 컬러라고 그래서 쨍한 색이 굉장히 쨍하게 한 색을 이제 이모 컬러라고 했습니다. EMO. 그래서 EMO가 약자예요. 저도 그 뜻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모 컬러라고 그래서 탈색을 굉장히 고명도까지 하고 뭐 산성 연모제라든가 매니페닉이라는 그런 이제 표피에 흡착하는 연모제를 사용을 해서 탁하지 않게 눈에 띄게 하는 염색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나라도 이런 색을 즐겨서 했던 2010년대에 즐겨서 했었고요. 지금도 아마 시크릿 투톤에는 이렇게 좀 눈에 싹 띄는 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 예쁘죠? 그런데 아무나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색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색을 많이 하면서 염색의 재미를, 이런 디자인을 하면서 염색의 재미를 좀 느꼈던 것 같은데, 자, 이모 컬러나 비비드 헤어, 옴브레. 과거에는 탈색 후 염색을 옴브레라고 부르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정하지, 지금 뭐 옴브레라는 뜻으로 뭐 이제 명암을 얘기한다던가 그림자라로 이제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 근데 영어로는 일정하지 않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하지 않다, 여기 보시면 투톤, 딱 다 색이 똑같지 않다, 그런 색상들 옴브레 컬러라고 이제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탈색 발레아주를 이제 옴브레라고 많이 하죠. 자, 이러한 컬러들은 빛을 받았을 때 색의 존재감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반사빛이 선명한 특징을 가집니다. 눈에 확 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사빛이 선명하다, 비비드하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셨겠죠? 우리 이제 손님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미용실을 가던 이런 반사빛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얘기하면은 조금만 빨리 캐치를 하면 또 자신의 좋아하는 색이 어떤 건지 더 빨리 와닿으실 겁니다. 표현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에서 갈라집니다. 전공과 환경, 교육과 취향의 차이가 쌓이면 같은 색을 보아도 전혀 다른 언어가 만들어집니다. 헤어 컬러는 특히 말보다
눈과 감각이 먼저 반응하는 영역이기에 현장에서는 늘 설명에 한계를 안고 작업해 왔습니다. 이제는 넘쳐나는 이미지 덕분에 상담은 좀 편해졌지만 말로 전해지는 감성의 온도가 사라지는 듯해 그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시처럼 썼는데 그러니까 너무 의사 전달을 할 때, 염색 상담을 할 때 이 의사 전달을 하면서 서로 이해를 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거를 이제 감각적인 이런 또는 이제 인간관계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이런 한계를 이겨내고 작업을 이제 했었는데 힘들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넘쳐나는 인터넷상의 이미지들이 너무 많아서 상담은 좀 편해졌어요. 서로 원하는 색, 내가 해줄 수 있는 색을 보여줄 수 있지만은 말로 전해지는 감성의 온도가 사라지는 데서 그 점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대화를 계속 하는 이제 그런 시술이 참 그리울 때도 있고, 요즘은 대화를 좀 안 하는 그런 추세죠. 대화 없이 조용히 시술하는, 머리만 딱 하고 가는. 그래서 이런 상담이 힘든 상담을 했다면 대화는 좀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 손님에 대해서 알아가서 이 손님을 더 단골로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점이 없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이번 포스팅을 마감하며 염색의 광범위한 폭넓은 세계 차이를 한 번 더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헤어 디자이너 김인수 닥터거저스였습니다. 이 내용 만들면서 나름 되게 재밌게 얘기했던 거고, 이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한 몇 년 전인가 미리 제목을 좀 써놓고 저장을 해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돼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면서 참 재미있게 만들고, 내가 해왔던 작업 사진들 좀 보고, 그리고 새벽에 일찍 해서 일어나서 만들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좀 길게 AI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했었는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제 블로그 오셔서 직접 한번 보셔도 됩니다.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읽어주는 블로그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on